오늘도 계속해서 테마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KCC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샘은 지난 2주간 12% 오르며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건축자재 기업 KCC의 주가는 9.49%, LX아웃시스는 4.82% 상승했다. 한샘과 KCC는 지난 4월 저점 대비 30%, LX아웃시스는 15% 올랐다. 이들 인테리어 건설자재 기업은 지난 1분기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며 주가는 지지부진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 회복 조짐이 나타나자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시, 부엌,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수요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5천 건이었다. 2021년 5월 후 최고치다.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하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CC 주가 상승에 주목해볼 만하다. 하반기 보유자산 유동화 및 이자율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경의 키움증권연구원은 1분기 깜짝 실적을 이끈 실리콘 부문의 경우 1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2분기에도 개선된 수익을 예상한다며 지난해 약세였던 업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1분기 중 모멘티브의 잔여 지분 20%를 인수완료함에 따라 KCC와 모멘티브 간 의사결정 속도 및 효율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그간 실리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적자 재고 소진, 잔여 지분 인수완료에 따라 KCC와 모멘티브 간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로 전반적인 유기실리콘 업황과 별개로 실리콘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반기 보유자산 유동화가 진행되면 8%대의 인수금융, 이자율 절감을 통해 비영업 손익에서 약 1,000억 원 내외의 이자 비용 감축으로 전체 순이익 규모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CC는 1958년 창사 이래 건축산업용 자재, 도료, 실리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종합정밀화학업체이다. 건축자재의 내장재 및 보온단 열재 등 대부분 품목에서 업계 선두이다. 1분기 매출액은 1조 5,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0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은 전년 적자에서 4,54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KCC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서 건자재, 도료 부문 등의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냈고 실리콘 사업 부문도 올해 들어서는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이는 중이고 하반기 역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제조 경기 악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반전을 이뤄내고 있고 2019년 미국 모멘티브를 인수하며 글로벌 3위 실리콘 업체가 되었으며 이달에 사모펀드로 잔여지분 매수 시 100% KCC 자회사로 편입될 것, 그리고 중국발 메탈 실리콘 가격도 안정화되어 제조업계의 실리콘 재고 보유량의 축소 기조가 해소되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PBR은 0.40배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완화 및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 수요 개선 기대감으로 재고 확보의 움직임, 실리콘 실적, 턴어라운드 등의 호재와 보유자 사주 및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투자한 투자유가 증권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절대 저평가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 섹터에서 종목을 고를 수도 있고 가치 투자 개념에서 실적이 좋은 저평가 우량주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우량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당일 단타의 경우는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스윙 매매와 당일 단타는 확실히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아주 소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스윙 매매 관점에서도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단주로 연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수련을 거친 후에 종목을 선정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워 투자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저평가 우량주라는 관점입니다. 사업성이 좋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제 투자 원칙에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한 편이며 121선 역시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각도가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41선 그리고 121선보다는 테마선이 주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마선은 추세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마선의 하락 각도 완화를 근거로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아도 테마선 돌파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때의 거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거래량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량 볼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볼벤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1선과 121선의 하락 각도와 무관하게 추세선인 테마선을 근거로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뚜렷하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2번이나 121선 돌파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21선 돌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달린 작은 음봉과 양봉이 번갈아 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캔들들이 저지발을 깨지 않고 행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결국 이 자리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라는 공식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의 폭은 종목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0.382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 라인을 돌파한 후에 저지발을 잘 지켜주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지발을 잘 지켜주며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오면 계속적인 추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확실하게 완만해졌습니다. 121선은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테마선은 수평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들들이 121선 돌파에 성공하고 241선 돌파에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분명 추가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평선들의 하락 각도는 좋습니다만 이평선들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이런 돌파가 나온다면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평선들이 밀집되었다는 것은 힘을 모으고 나서 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모으지 못했기에 분명 조정이 한 번 나올 것입니다. 조정 후에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241선이나 121선 혹은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 다음 주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차트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차트 분석을 통해 주가의 다음 행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수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하락 각도와 두 선의 이격도가 대세 변곡점을 찾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성립되지 못해도 대세 변곡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캔들들이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폭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조정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상승 이후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의 끝이 어디인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여하튼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기준선과 테마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결코 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한 방에 저항 라인을 뚫어야 돌파라고 했습니다. 이제 길고 긴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도지 캔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확실한 반등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사랑해요. 큰오빠. 한번 외쳐봅니다. 워 아이니. 이히 리베티. I love you.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 121선, 그리고 테마선까지 거의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 매수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세 변곡점입니다.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건은 241선과 121선의 하락각도이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둘째 조건은 241선과 121선의 이격도이다. 두 선이 밀집된 상태가 가장 좋다. 혹은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아지면서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테마선이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된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대세 변곡점이 나오는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자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 자리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찾아내는 조건식이 완성이 되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조건 검색식을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건식에 걸린 종목들을 단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검증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본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 다 죽었어. 개그 욕심에 그냥 영화대사 한번 쳐보았습니다. 헤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조정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캔들들 모양에서도 돌파가 힘들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그리고 이렇게 중요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등입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고 라인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돌파가 나올까요? 저는 돌파가 나온다는데 제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걸겠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서 나온 큰오빠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캔들이 돌파 직전에 나오는 돌파 신호인 큰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주가에도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이 주가의 기세를 파악하는 데 도사들입니다. 추세 파악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기세를 파악할 줄 알아야 이 바닥에서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 추세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이야말로 주가의 기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기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포가 하락 추세에서 급하게 되돌림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완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조정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기준선은 주가를 바짝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캔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보통 29일간 가격 변동의 평균값을 나타낸 선입니다. 기준선은 말 그대로 기준선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선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주가가 평균값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평균값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평균값 근처로 회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도 등락을 반복합니다. 추세가 좋을 때는 이 기준선도 상승을 합니다. 추세가 나쁠 때는 기준선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의 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준선도 수치 변동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29일 가격 변동의 평균값으로 맞추어져 있으나 저는 39일로 맞추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지만 일단 이 수치를 그대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 기준선에서 캔들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기준선 쪽으로 가격이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것을 기대했는데 저지바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저지바가 다시 하나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 저지바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지바를 잘 지켜주며 반등하는 자리가 늘 눌림목 매매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금 전고 돌파에 성공해서 새로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 이격도를 수치화하고 수학적으로 평균값을 내서 매매의 기준으로 삼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격은 이 기준선, 즉 가격의 평균값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올 것 같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공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지 알기가 힘들 때가 있다. 물론 대박 종목일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신고가 영역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이 나온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엠벨선과 21선이다. 보수적으로 보면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된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엠벨선이 깨지더라도 21선이 살아있으면 더 버텨볼 수 있다. 하지만 21선이 깨진다면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21선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올 4월 말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한번 결정이 되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호재나 업황 반전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추세 전환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차트상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나오지만 뉴스에서도 업황 반전의 기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섹터에 있는 동종업종의 움직임을 감지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차트상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만 보조지표들에서는 아직 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 이전에 급등세가 있었기에 가격 변동 평균값이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준선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 밑에 있기에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기준선 쪽으로 이동을 하며 하락을 하고, 반대로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기준선 쪽으로 이동을 하며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엠벨선과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중입니다. 아래 꼬리로 21선과 121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직 기준선과 테마선은 돌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차트를 여기에서 처음 발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긋지 않더라도 21선과 121선이라는 훌륭한 지지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기에 여기서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반드시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정의 폭은 종목마다 다르다. 조정의 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조정의 폭이 크든 작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가 바로 타점이 된다. 특이 급반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지지라인에서 미리 타점을 잡아두는 것이 좋은 매매 방식이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거래량이 전날보다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주포에 핸들링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주포가 방어하고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라인이 깨졌다면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3거래일째 출현한 아랫꼬리가 긴 음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음봉이 주포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면 이 아랫꼬리 음봉이 나오는 날 저지바가 깨졌어야 합니다. 반증에서 주포가 저지바를 지켜준 것을 보고 이런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21선조차 너무 아래 있어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기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캔들들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주포가 이 자리에서 간을 한번 본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본 것입니다. 나갈 놈들은 다 나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된 자리입니다. 마지막 날 주포가 다시 손을 놓았지만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선이 급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즉, 이 주식의 적정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캔들이 기준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캔들은 기준선 근처로 회귀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캔들과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캔들과 기준선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발생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 맥점에 대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선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 그리고 테마선까지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오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자리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못 잡았다면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맥점은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지라인을 잘 지켜줄 때 타점을 잡아라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차트도 맥점을 찾는데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맥점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